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의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도 모자라 딸까지도 구박을 하고 배워봐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 때까지도 참아왔었던 저였지만 딸의 인생까지도 망치려 드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시모가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뼈저린 후회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찾아오셔서 당신이 설거지하는 거 보셨잖아. 왜? 그걸로 혹시 뭐라고 하셨어? 당신이 손목 다쳐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손목을 다쳐도 그렇지. 남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엄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당신 임신해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고 손도 다쳤으면 도움 받아야지. 그럼 아픈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설거지하다가 손 더 망가졌어야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런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지. 애도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받은 거라고. 그리고 손목 더 심하게 다치면 앞으로도 집안일하는 거에 지장 생길 것 같아서 제대로 쉬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안 받아들이는 거야? 손목을 평소부터 열심히 안 써서 병에 걸리는 거래. 의사 말 들어봤자 의미 없고 자기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시니까 나도 참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 아예 말이 안 통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 원래 말 안 통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당장 형이랑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얼마나 형만 이뻐하시는데, 이 집도 아빠가 줘야 한다고 고집 안 부렸으면 우리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을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안 보태주고 형은 사업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 쏟아붓는 수준이었던 것도 알고. 알지. 그래서 나도 걱정이야. 애 출산하게 됐는데 딸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잖아도 형님은 아들 낳은 덕분에 어머님이 우리 손주 하시면서 아예 끼고 사시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내가 딸 낳게 되면 또 얼마나 차별을 하실까 하고. 아빠는 손녀도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 엄마가 문제긴 하지. 그런데 당신 이 문제로 괜히 속상해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지 마. 우리 좋자고 애 낳는 거지. 엄마한테 맘에 들자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 딸이든 아들이든 이쁜 애로 낳아서 건강하게 착하게 잘 기르면 될 문제지. 말이야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괄괄하시니까 괜히 애가 자라면서 어머님한테 영향받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자. 어차피 아들 낳아도 장남의 아들인 쪽을 더 챙겨주지. 차남 아들인 쪽을 더 챙겨줄 엄마가 아니거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내가 괜히 어머님 때문에 심란해서 당신한테 좀 징징거렸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또 엄마가 당신한테 힘든 말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꼭 따져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싸움도 불사하려는 남편이 든든하기는 했지만 괜히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어지간한 말이라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기는 해도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시어머니와 실제로도 싸운 일이 많았기에 저는 하소연을 할 때면 어느 정도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숨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를 들들 볶아대더군요. 제가 딸을 출산한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소식 들었다.
출산한다고 온갖 유난 다 떨고 낳은 게 딸이라며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건지 정했니? 안 정했으면 진년이로 짓거라. 진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름도 이상하고 성이랑 붙이면 조진년이잖아요. 내가 이름 잘 짓는 무속인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그렇게 해야 시집을 잘 간다더라. 그래도 손녀딸이라고 내가 30만 원이나 들여서 신경 써준 거니까 잔말 말고 꼭 그 이름으로 해라. 이미 그이랑 수지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 애가 살면서 내내 놀림받을 텐데 그런 거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애한테 이름 이상하게 지어줘서 원망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얼른 30만 원 환불 받으시든지 하세요. 세상에. 그런 이름에 그만한 돈을 쓰시다니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또 시어미 말에 토를 다네. 짜증나게. 야, 어차피 여자애가 살면서 놀림받아봤자 시집만 잘 가면 될 문제야. 진년이라고 이름 짓고 정 힘들면 결혼 후에 바꾸라고 하면 되잖니. 넌 왜 그렇게 애가 융통성이 없니? 융통성이 문제가 아니라 애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진년이라고 안 지으면 애가 가출하고 몸 팔고 집안 망신시키기 딱 좋다고 법사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어디 시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풀린 일이라도 있니? 내가 주장하는 거에 뭐 사소한 실수라도 있는 사람이냐, 응? 어머님,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도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3시간 넘게 빙 둘러서 겨우 목적지 도착했었던 일 있고요. 또 알레르기 같은 거 계속 먹으면 극복된다고 하면서 제가 먹지도 못하는 새우 몰래 먹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저 그날 체하고 토하고 나중에는 병원까지 실려갔잖아요. 저 정말 죽을 뻔했던 거 보셔놓고서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제가 작정하고 어머님이 실수했던 거 적어보면 50페이지짜리 논문을 적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알레르기 건이야.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래, 내비게이션을 안 믿었던 건 인정을 하마. 그래도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고서 문제 생기면 그때 따지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잖아요. 조진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가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아서 비뚤어지기라도 하면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인정한다는 말로 퉁치시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 2년 이거 또 시험이 속을 뒤집어 놓네. 그럼 내가 10만 원 쓴 건 어떡할 거니? 10만 원요? 아까 분명히 3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30만 원인데 법사님이 내가 우수한 고객이고 기운이 좋다면서 특별히 10만 원으로 할인해 준 거다. 원가는 30만 원이니까 그대로 말한 건데 문제 있니? 어머님, 부탁이니까 제발 점쟁이가 하는 말 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재미로만 봐야지. 너무 믿고 사람 인생이 휘둘려서 되겠어요? 법사님이 나 어릴 적 사고 났었던 것부터 내가 언제쯤 결혼했는지도 맞춘 사람이다. 어머님이 술술 정보 흘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눈치로 맞추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가족과 관련된 사항도 제대로 못 맞췄던 걸로 아는데요. 아버님 시름시름 앓으셨을 때 암 걸렸다면서 구슬해야 낫는다고 몇백만 원 들였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때 다시 검사해 보니까 단순히 감기 몸살 걸린 거였었잖아요. 원래 암이었는데 구슬 들인 덕분에 감기 몸살로 바뀐 거다. 하여튼 무식하니 이거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몸 팔고 인생 막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거니?
진년이라는 이름 말고 그럼 진현이라는 걸로라도 타협 볼 생각도 없는 거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정한 건데 그걸 제 멋대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진현이든 진년이든 저희 딸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몸 파는 애 되더라도 나한테 절대 원망하지 말거라. 그때 가서 내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해봤자 절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알겠니? 그런 미신에 휘둘리는 것 좀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저나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말만 하는 점쟁이한테 갖다 바친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보셨어요? 안 좋은 말만 하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가 나중에 고위 공무원 된다는 예언을 해주신 분이 법사님이다. 창민이가 이 할미며 가족들까지 청와대 구경시켜준다고 말했는데 설마 하니 이것도 안 좋은 얘기로 치부할 생각이니? 가뜩이나 아주버님의 아들만 이뻐하는 시어머니. 별 신통치도 않은 무속인의 말에 휘둘려 제게 딸의 이름을 조진년으로 만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고 당초 예정했던 대로 수지라는 이쁜 이름을 딸에게 주었는데요. 딸은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잘 자라주었으나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저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매일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런 잔소리를 쉼없이 해댔죠. 어머님 때문에 정말 큰일이야. 수지한테 카톡을 차단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원. 왜?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 몸팔아들 팔자인 거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치마 말고 바지만 입고 다니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대잖아. 그러면서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빨리 연락처에 있는 애들 전화번호도 다 말하라고 그러시고 대체 왜 그렇게 참견을 하시나 모르겠어. 와, 엄마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이 문제는 꼭 따져야겠다. 아니, 이제 중학생인 애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되시나?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니까 힘드네.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을까봐 걱정돼서라도 단단히 따져봐야겠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수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애 교육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원래 엄마 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해서 더 난리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도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가 힘드네. 우리 수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애 장래가 걱정돼서 도움 주려고 그랬을 뿐인데.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가 공부하는데도 계속 전화에 대시고 카톡으로 말도 안 되는 부적 사진 보내셨죠? 저희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시면 그냥 애한테 차단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큰 애한테 왜 연락처를 다 보내라고 그래?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까지 애한테 간섭을 하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식당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야. 법사님한테 들었더니 애가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니. 앙큼한 것이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하면서 이 할미를 속이려 드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니? 입술에 빨간 거 칠하고 화장이나 해대는 꼴만 봐도 훤하다, 훤해. 엄마,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화장하고 다녀. 엄마가 옛날 사람인 건 잘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말하는 거거든? 나 분명히 경고했어. 진짜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 그나마 저한테 그러시는 거라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행동이나 방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한테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주입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 울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다그치고 계셨죠? 그때 제가 안 나타났으면 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머님.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이다. 자연에 있는 식물이며 동물들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왜 니들만 부인하고 앉았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예전처럼 여자들은 겸상도 못하고 남자들은 처첩도도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절 아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니들이 딴에는 배웠다고 시모를 가르치려 드는데 내가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라는 건 말이다. 지식을 많이 채워 넣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유용한 거야.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쪽을 관철하는 거. 그게 바로 삶의 지혜란 말이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도 정도가 있어. 난 분명히 그만두라고 말했고, 이것도 어기면 정말 나 제대로 화내는 꼴 봐야 할 거야. 허이고 니들 인생 걱정해주고 챙겨주겠다는 거 나중에 돌이켜보고 후회하거라. 앞으로는 신경 끌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언젠가 청와대 갈 우리 장손 챙기는 걸로도 힘든 와중에 신경 써줘도 난리니 원. 야, 이 요망한 거사. 대체 우리 휘환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 착한 애가 내 말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니? 어머님, 저는 수지를 위해서 필요한 걸 했을 뿐이고 문제라 느꼈던 점들을 남편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저희 그렇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주장 안 하셨으면 이 집도 안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니? 결국에 챙겨줬잖니.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제발 부탁인데 아주버님 아들 창민이한테도 그렇고 저희 딸한테도 그렇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애가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던데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서 공부하기도 바쁜 애인데 밥 잘 챙겨 먹었냐? 아픈 데 없냐?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신다면서요. 사람이란 게 애정이 있어야 비뚤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법이다. 걔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우리 장손 창민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써주니 별 수 있니? 어머님이 관심 주시는 거야 물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들 교육은 제발 알아서 하시게 맡겨두시면 안 될까요? 됐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뭐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구나. 앞으로 너는 이제 나한테서 영영 남대접 받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내 손녀 아니, 네 딸 수지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그게 저랑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표독스러운 년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년아. 네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남처럼 대해주시는 거 앞으로 쭉 잘 부탁드릴게요. 야, 제대로 사과하라고. 참, 아버님 몸도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홀로 아버님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건강 악화되시는 것도 어머님이 주시는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아버님이 오죽하면 가족끼리 모일 때 진담 삼아 그 말을 매번 하시겠어요.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보게? 에이, 이 찢어 죽일년. 딸에 대해 시어머니가 지속된 참견을 하면서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자 저와 남편은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견은 하지 않게 되어 저와 남편은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식당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딸 역시도 더 자라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에 다시금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어떻게 해봐. 요즘 할머니가 자꾸 학교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잔소리해서 미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이네.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건 그렇다 치고 공부를 한다고 너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왜? 창민 오빠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쳤었는데 떨어졌던 거 기억나지? 그게 내 탓이라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미칠 노릇이야. 창민이가 시험 떨어진 게 왜 네 잘못인데? 내 말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집안의 기운을 끌어다 쓴다는 둥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 곧 수능 치는데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아빠도 요즘 바쁘고 엄마도 식당 일 돕느라 정신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그냥 좋게 말씀드렸어. 네네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찾아오시잖아. 내가 거짓말하면서 창민 오빠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면서 진짜 미치겠다. 네 할머니가 사람 피 말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니. 아빠랑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남처럼 대한다니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연락이니? 저도 어머님이 수지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계속 연락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묻고 싶네요,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힘쓴 것뿐이다. 장손이 고위 공무원 합격을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수지한테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고. 아, 또 결국 어머님 잘나신 장손 얘기인가 보네요. 창민이가 공무원 시험 떨어진 거랑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설마 또 법사인지 뭔지 하는 사이비가 그렇게 부추기던가요? 말 조심해 이거사. 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허튼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아니? 내가 집안 위에 나설 때 또 못된 며느리가 딴지 걸고 나올 것도 예측하셨던 분이다. 아이고, 어머님. 세상 어느 엄마가 딸 공부 못 시키게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어머님 집에 불 지르면 소방관 출동할 거 예측하면 저도 점쟁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이 목숨 가지고 위협하는 거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를 이게 감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는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주버님이며 아주버님 아들만 챙겨주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차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그런데 장손 챙기겠다고 우리 딸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 드시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하는 말이다. 밭에 씨앗을 뿌려봤자 비옥한 토양이 아니면 다 말라 죽는 게 세상이치다. 그럴 바에는 비옥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년이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어머님, 그 비옥한 토양이냐, 아니냐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계속 낙방하는 창민이가 황폐한 땅이고 우리 딸이 비옥한 토양일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씨부리는 거냐? 이 못된 년이. 창민이는 청와대 갈 아이야. 5급 시험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될 아이라고. 법사님이 분명 가족들이 창민이 덕에 청와대 간다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고 창민이 덕 보면서 청와대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어쨌거나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뜩이나 건강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고 싶진 않네요. 이 인연이 지금 은근슬쩍 시어미를 협박하는 거 보게?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두려울 거라도 있는 줄 아니? 시어머니는 이 문제로 시아버지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노안으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아버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 탓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원망하여 장례식 내내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었죠. 시아버지를 많이 따랐었던 딸은 많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있었던 수능에까지 영향을 받아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예 수능을 칠 때쯤이 되자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다시금 딸에게 연락을 해왔죠.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면 이제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합의도 했고, 제 나름 결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딸이 할머니가 보내온 메시지라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수지야, 할미다. 이번에 재수한다며 계집이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지 말고 코를 수술하든지 점을 하나 박든지 해라. 그러면 네 운세도 트이고 좋은 남자 만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법사님이 그러시더라.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창민 오빠가 공무원 하겠다고 한 것도 다 할머니 등살에 떠밀려 한 거라고 했어요. 창민 오빠도 저도 좀 놓아주시라고요. 잘난 손주가 PC방이며 술집만 전전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셔야죠. 이게 지 엄마 닮아서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솔직히 이 할미가 너한테 신경 써주고 챙겨준 게 얼마니? 성형하는 게 겁나면 이 할미가 계기를 장만해 주리. 얼굴에 칼자국이라도 내줘야 성형을 할 거냐? 저 오늘을 끝으로 그냥 할머니 번호 차단하려고요. 할머니가 못 찾아오는 곳에 자취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엄마가 자취 비용 장만해 준다든 식당일 풀린다고 그딴 데 돈 낭비하지 말고 네 성형이나 해달라고 하렴.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한테 내놓으라고 전하든지. 인연이 대가리에 총 맞았나.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딸을 건드려? 얼굴에 칼자국을 내겠다는 게 할머니로서 할 말이야? 응?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정말로 그런 게 아니잖니? 왜 인연들은 하나같이 말귀가 어두워? 그리고 너, 이게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반말 짓거리야. 닥쳐 이 할망구야. 네 손자한테 줄 돈 없으니깐 꺼져.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미쳤나? 이럼 너네한테는 재산 한 푼 안 가는 거 알고나 짓거리는 거니? 당신 재산 필요 없고 그냥 영영 남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줘. 이 미친 할망구야. 딸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미친 시어머니를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던 저는 앞일 생각 안 하고 욕을 갈기면서 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며 격려를 해줬고, 딸은 무사히 수능을 잘 치러 의대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시조카 창민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커녕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의 돈을 뜯어내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퍼주다 못해 가난뱅이가 된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이 된 거라며 저와 딸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런 정신 나간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주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보이니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을 작정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